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자, 92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이죠. 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이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마지막 종강이고 올해 2017년 마지막 수업이네.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여러분 이제 봐야 되겠네요, 또. 자, 92페이지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시면 과세표준 결정됐으면 과필, 차, 장, 소, 기, 과에서 결정됐죠?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를 구하는데 본문을 한번 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기 빗줄이요.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요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쫙이요. 자,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큰 거. 네,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산출세 구해가지고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세율은 과세 대상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보유기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다른 세목도 세율은 우리가 이번 순환 기초의무 과정은 안 했어요.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양도세 세율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정된 것도 그렇고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먼저 토지하고 건물, 주택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93페이지 맨 꼭대기요. 요건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미등기 양도했다? 그럼 몇 프로요? 70%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눈으로 한번 봅니다. 오늘 가볍게.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40% 양도세 세율이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에서 40%로 돼 있는데 40%를 고쳐야죠. 몇 프로로? 42%로 고칩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 11월 달에 요거 최고관이 42% 신설되는 것이 고소득자에 대한 요 42% 요거 종전까지는 40%였다가 42% 늘어났어요. 이거를 갖다가 통과 안 될 줄 알았더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42%로 고치고요. 자, 6단계가 아니라 과표관은 이제 7단계로 되어 있어요. 7단계. 6단계가 아니라 7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는 요 6에서 42% 적용될 때 여기다가 10%를 추가해요. 그래서 과표 크기에 따라서 16%부터 50% 되는데 뭐로 고쳐요?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에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여러분들? 보유기한 관계없이요. 양도세 세율 몇 프로? 50%입니다. 종전까지는 분양권 같은 거 이렇게 묻고 분양권 같은 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렇게 2년 이상이면 6에서 40%에서 42% 이렇게 적용됐었는데 이제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몇 프로다? 5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웃고 분양권 거래했나 요새? 자, 그래서 아니 산남? 네. 아, 거래하려고? 아, 근데 우리가 항상 세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잖아요, 여러분들. 50% 남는 거잖아요. 자,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55% 세금을 내겠지만. 자, 어떻든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과표 크기에 따라서 지금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5억 원 초과 구간이 이제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좀 달라져요. 지금 요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 표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수정이 돼서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양가로 2번 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세율이 낮아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요? 40%입니다. 물론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도 미등기 양도하면 70%고요.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0%로 되어 있는데 6에서 42%로 고쳐야죠. 6에서 42% 6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7단계, 7단계로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에 거기 회색 보충 내용 회색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목을 좀 붙여놔요.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돼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목을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다주택자의 경우에 자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요
1세대의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양도세 세율이 똑같아요.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이런 건데 조정 대상 지역만 거기 표 보충 내용에 자 93페이지 맨 아래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만이요. 자 2주택자는 기본 세율 적용될 때 6에서 42% 거기다가 몇 프로? 10%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16%부터 52%까지 노진세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는 거기다가 20%를 추가하니까 26%부터 몇 프로까지요? 예? 6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만 그렇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양도세 세율 똑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만 달라집니다. 94페이지 됐습니다. 자, 기타 자산이라는 거 골프용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같은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골프용권은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자 과표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0%를 또 뭐라고 쳐요? 6에서 42%. 6단계 아니고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지금 뭐 됐습니다. 세율 이렇게만 그냥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짝 봤죠? 그래 그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봅니다. 제6절의 양도세 납세 절차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얘기 그 얘기 봤던 게 그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만 이렇게 요거 해당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 다주택 같은 거 세율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제6절 봅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인데 개요를 보시면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양도세는 신고 납부할 때 자, 예정 신고 납부가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개요 그냥 읽어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면 납세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행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 납세지 봅니다. 양도세, 자, 거주자가 당연히, 이럴 때는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입니다.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시험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OX, X입니다.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납세지가 집값 가운데 분류하고 어디라고요? 주소지입니다. 여러분 주소지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여러분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자, 그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예? 광명시에 예?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집값과 분류하고 자,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가고? 거소지로 가고요. 비거주자일 때는 뭐 당연히 주소지로 가면 안 되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쫙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하여튼 거주자일 때 시험은 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그 다음에 95페이지 하단에 3 양도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확정신고 납부라는 거요, 안 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둘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이걸 이제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2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봅니다. 첫 번째 줄이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찾으셨습니까? 네.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밑줄 짝입니다. 시험에서 27회 시험 때도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땡,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뭐다? 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 많이 났을 때도요.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밑줄입니다. 확정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식 원납부 시에는 분할 납부 허용되지만 예정식 원납부 시에는 분할 납부 허용할 수 되지 않는다. X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밑줄이고. 양가로 1번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파생상품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파생상품, 금융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외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자 등을 양도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밑줄입니다. 94페이지 맨 아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납세지 관할 세무사에게 예정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우리 개원님 생일이 언제? 2월 1일? 저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내가 2월 1일이니까 기억 못 하겠지. 어떤 수강생분은 저 맨날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생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교수님 나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내 생일 얘기하는데 내 생일 왜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내가 수업 시간마다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물어보는데 자 2월 1일 날 내가 기억 못할 건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2월 1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부동산을 2월 1일 날 양도를 했어요. 양도속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여기서 양도일이라는 게 아까 일반적인 매매 같으면 대금청산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월 1일 날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양도일로부터 이게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월로 하는 거니까 언제입니까? 4월 30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4월 28일이 아니에요. 월로 하는 거니까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월로 하는 거니까 그 달의 말일입니다. 4월 30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고서 예정신고 기한 한번 따져봅니다. 자, 부동산을 여러분 생일날 각자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다 한번 예정신고 기한 해보시고요.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또 봅니다. 95페이지 니은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요거는 생략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기한, 양도했을 때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요거 나중에 배웁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식 및 출자 지분을 양도했을 때는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팔고 내일 샀다가 오늘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몰아서 합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혹시 올해 공부했던 분들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였어요. 근데 2018년 1월 1일부터 이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분기 1년을 4, 3분기로 나눠서 분기 말일로부터 2월이었다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여기서 반기는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기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일이 언제? 11월. 11월? 1일. 11월 1일? 이거 참. 자, 11월 1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라네. 주식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양도세 대상이 되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11월 1일 날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2월 18일 말일. 11월 1일 하반기죠?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2월 28일. 자, 어떤 수강생분은 그 2월 29일이 있는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시험에서 출제자가 출제할 때는 다 그런 거 감안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여튼 2월 28일 흔히 그때를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요.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2월 1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8월. 그렇지. 상반기. 자, 6월 30일 상반기 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8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비상장 주식. 아셨죠? 그래서 분기였다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래? 이제 올해부터 8월 반기로 바뀌었다는 거. 분기가 아니라 요거 이제 개정세법이고.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한 건데 올해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나왔어요. 요 3번은 나중에 부담부 중에 배운 다음에 그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3개월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양가로 2번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예정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이렇게 적용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만 분의 3, 0.03%로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양가로 1번 확정신고에서 동그라미 1번이요. 해당 과세 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자, 밑줄입니다.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 그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로는 생략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은 포인트가 양도리 속하는 과세 기간에 언제요? 다음 연도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2017년에 부동산 팔았으면 확정신고 기한은 2018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유치하게도 뭐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고 5월 31일을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기간의 끝.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또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보다 하여야 합니다. 아까 양도 차이였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예정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요. 자,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이때 토지를 만약에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어요. 자, 3천만 원 발생했고, 요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리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어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 또 해요. 서로 바쁜데. 자,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없다. X입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또 다음 연도에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자, 그럼 또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이 사람이 또 같은 연도에 건물도 또 팔았어요. 토지 팔고 나서. 그럴 때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이 만약에 둘 다요, 얘가 50% 세율 적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자, 요 과세 표준 금액을 합쳐서 5천만 원에다가 50%를 적용하든 따로따로 3천에 50%, 2천에 50%를 적용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근데 누진세율 대상이다. 두 개가. 그러면 보세요.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과세 표준 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돼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요.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했어요. 그래서 자, 합산해서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또 확정신고를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엔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기 95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봅니다.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또 밑줄입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자,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지만 기억법만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요. 밑줄 추락입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정신고 토지에 대해서 했어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또 팔면서 누진세 율용대상 자산인데 두 번째 건물을 팔면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러지 않고 합산하지 않고 그냥 또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2천에 대해서만 그냥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이 달라져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신고하면서 합산하지 않고 요거만 했다 예정신고를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뭐하러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두 번 해요. 근데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는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니은 디귿번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양도할 때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확정신고를 할 때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금 이미 기납부한 세금 요때 납부한 세금 뺀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관계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그래서 세금 계산 달라질 때는 마지막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 합산해서 이거를 신고했어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안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산해서.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온 건데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이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찍어보세요. 안 배운 거니까.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OX요. 네, 답이 약간 엇갈리는데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에요. 남남 별개예요. 예정신고 안 하면요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돼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했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 예정신고 여러분들이 올해 부동산 팔았어요? 예정신고 안 했어요? 내년에 확정신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예정신고 안 한 것에 대한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돼 안 되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적용됩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부동산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뭔 해야 돼?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이제 여러 번 양도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안 했을 때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지.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예정신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요.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역시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해서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40, 20, 10% 똑같습니다.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가산세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럼 뭔 소리냐 이 얘기가. 자, 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확정신고를 또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될 때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됐던 요만큼에 대해서는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만큼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확정신고 납부 시 가산세 적용될 때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다시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만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물납과 분할 납부입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물납 안 되고요.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고주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세기 각각 밑줄입니다. 납부할세기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 1천만 원 초과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500만 원 넘게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자,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처리 기준은 이제 지금 여기 교재 없고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 먼저 물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납. 자, 물납을 비교해 보면 배운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물납을 비교해 보면 자, 먼저 기준금액, 물납 기준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재산세는 물납 허용됩니까, 여러분은? 예? 허용되잖아요. 재산세, 지방세에서 재산세 물납 허용되잖아요. 납부할세 얼마야?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아이고, 500만 원? 아니지. 재산세 몇백만 원 때문에 몇 억짜리 부동산을 물납한다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나머지 거슬러 줘야 되니까 골 잡으잖아요.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벌써 까먹었죠, 여러분들.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자, 물납.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자,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 물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자, 양도소득세 물납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물납재산 어떤 것으로 물납할 수 있느냐? 물납재산.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물납합니까? 반환 소대지. 네, 그렇지. 부동산이긴 한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너미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자, 종부세, 양도세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분할 납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 먼저요, 또 쭉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분할 납부를 한번 쭉 비교해 보면. 먼저 기준금액이요. 자, 기준금액. 재산세는 기준금액. 자, 분할 납부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요?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입니다. 이거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역시 종부세도 납부할세가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 자, 500만 원 초과하고.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그래서 기준금액 비교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분납기한을 봅니다. 분납기한을 보니까 재산세는 납부기한제라서 언제까지 나눠낼 수 있어요? 아이고, 2018년 개정세법인데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납부기 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분할 납부. 45일이었다 이제 바뀌죠? 2개월 내에 바뀌었고. 종합부동산세 얼마야? 2개월 내에.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얼마?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 납부 세목별로 다 비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5번에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세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 양도세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뭐가 부과되냐면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예전에는 부가세로 부과됐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소득세액의 10%로 법인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이제 부과됐었는데, 자, 근데 여기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인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구만.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애들. 그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세입니다. 나머지는 특광, 도세인데 얘만 특광, 시군세입니다. 자,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같은 애들은 지자로 이름 시작한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인데 얘만 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요. 자, 부가세였다가 지금은 독립세로 몇 년 전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부가세 연결이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뭐 등등 나오면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고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양도소득세 같은 거나 종합소득세 같은 거 낼 때요, 법인세 낼 때 제가 지방소득세도 함께 냈는데요, 세무서에. 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부가세로서 소득세액의 10%로 냈었는데 함께,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으니까 따로, 자,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2019년까지는 같이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태까지 같이 그냥 세무서에 한 번에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함께 냈는데 이걸 따로 신고하라고 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자, 그 편리를 위해서 독립세지만 따로 원래 신고 납부해야 되지만 이렇게 2019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를 좀 둬가지고 여전히 함께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함께 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세무서에 받아가지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보내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독립세고. 그 다음에 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7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해서요. 지방소득세는 재산세처럼 그 세액이 2,000원, 만약에 2,000원 미만 나왔다. 자, 그러면 2,000원 미만일 때는 여기 2,000원을, 자, 2,000원 미만일 때는 2,000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라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자,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그래서 자, 소득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자, 부과하는 것이 개인지방소득세고, 법인세 납세무자가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내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인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관계없고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져요. 그럴 때 제가 27회 시험 전에
제가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요 내용을 맨날 정리해 드리면서요. 자, 그랬어요. 제가 27회 시험 전에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출제 가능성은 낮다 그랬어요. 근데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대개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니까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똑같아요. 그래서 준용하기 때문에 자, 혹시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배운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27회 시험 때 나왔어요. 자, 그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배운 소득세에서 양도세 배운 그 지문들이에요. 그런데 자, 정답 지문이 틀린 것, 정답 지문 이거였어요. 지방소득세 세기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이 내용, 자, 이거 답은 그냥 당연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나왔다 그러면 자, 요 점만, 요런 것들만 특징만 딱 알고 자, 차이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소득세 규정을 준용하는데 양도세 규정을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6에서 자 만약에 42%까지다 그러면 얘는 0.6%부터 4.2%까지 세율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40% 세율이 양도세 세율이 적용될 때 얘는 10분의 1 세율 적용되니까 뭐예요? 4% 적용되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지 나머지 웬만한 규정은 다 준용하고 이런 차이점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이런 내용 아시면 되고 자 다시요. 시험에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여러분 실생활과 하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에게 10%로 부과된다. 그럼 틀려요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함께 내고 있는 것 뿐이지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네, 지방소득세. 그래서 납부할세액, 양도세 납부할세액에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을 때만 양도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 20%로 부과됩니다. 네, 아셨죠? 네, 양도세 납부세액에 부가세목은 없다.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 대단원의 이제 진도는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기초 입문과정, 기초서를 통해서 다 공부했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나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이론들을 공부해 갑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용어 익히면서 이걸 바탕으로 했어요.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배운 걸 복습하고 가셔야죠,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 복습하고 가야지.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 매매, 이전환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매매. 그 다음에 또 공매나 경매, 양도에 해당합니까? 네,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서 양도에 해당하고 매매, 교환, 또 그 다음에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죠? 양당세나 모두에게. 법인의 현물출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배웠고 나중에 이제 대물변제가 뭔지 또 부담보증에 관한 이런 얘기들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아직은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꼭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담보된 자산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매각,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에는 원칙 어느 때를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사실상 대금청산일이에요? 사실상 대금청산입니다. 대금청산일.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아까 사례했잖아요. 계약서상으로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잔금 지급일로 계약서상 정했었는데 실제로 지급한 날이 있으면 그 실제로 지급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 원칙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언제? 등기접수일. 자, 그 다음에 또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요. 제 카페 어젠가 그저께 어떤 수강생분이 질문하셨는 게 있었는데
아니요, 상속 증여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상속 증여받았을 때 취득시 상속계실 증여받은 날 이런 게 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자, 상속 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볼 때 무상으로 줄 때,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한테 양도세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무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근데 상속 증여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내가 이번에 팔 때, 그때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할 것이냐, 보유권 판정할 때,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한다고요? 상속개시.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 실효한다고요?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키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계산 과정 우리가 배웠습니다.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복잡해서 머리글자를 따서 외웠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머리글자를 따서 시작.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 양도 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빼서 가, 필, 차, 양도차익을 구하고 차, 장기 보유통제액을 공제해서 소, 기과니까 양도소득금액에서 뭘 빼요?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하고 여기다 곱하기세를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하여튼 쌍방 동일기준종의 원칙,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했을 때는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서 계산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 실거래가와 과세가 원칙인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됩니까? 추계 방법으로. 그때 추계 방법은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특히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 결정 경정할 때, 관할 세무장이 추계해서 결정 경정 계산할 때는 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떤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환상가액 들어가면 틀려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자, 양도차익 계산했어요.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할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입니다. 국외 소지하는 자산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국내에 소지하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통제는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주는데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자산은 자, 10%부터 양도차익의 10%부터 이제 30%까지 공제해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이 주택을 10년 보유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을 10년 보유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 공제?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차익 1억에서 장기보유제 공제율 1억에 30% 3천만 원을 뺀 양도소득금액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그잖아요. 양도차익 1억에서 장기보유제 공제율 10년 보유했을 때는 30% 공제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합니다, 계산은. 그 다음에 장기 보유통제, 그래서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를 달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필, 차상, 소, 양도소득금액 구했고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과세표준 구할 때 양도 기본공제는 자,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습니까?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양도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한 관계없이 싹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다 됩니다.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통제도 배제되고 기본공제도 둘 다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획구 곱하기 세율인데 미등기 양도했을 때 양도세 세율은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 70% 세율 적용됩니다. 자, 하여튼 자산의 종류나 등기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양도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아직 자세한 거 안 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얘네들은 뭐 미등기 양도하면 70, 등기됐을 때 이런 것 중에 했는데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 주택의 경우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택 거래한다고 누가 양도세 세율 물어볼 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주택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40%. 1년 이상만 보유도 주택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다만 이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 얘기지. 조정대상 지역 같으면 자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이 1세대 2주택자는 요 6에서 42% 정도 될 때 여기다가 몇 프로? 10% 추가해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6에서 42% 여기다 몇 프로? 20% 추가해서 26%부터 몇 프로까지? 62%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똑같아요. 1세대 100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똑같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만 보여도 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했어요. 내야 되는데 양도세 납세지 거주할 때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 소지의 제요, 주소지예요. 주소지. 관할세무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 납부가 있는데 자 어떤 관계냐를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자 비상장 주식 같은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데 예정신고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자, 양도소득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자, 다음 연도. 그럴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확정신고 해야 합니까? 해야 해요? 네.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 자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생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확정신고 또 해요? 근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했어야 되는데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나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둘 다.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우리 자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분할납부 됩니까? 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 괜찮아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딱 1시가 됐네요 이제.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 멘트 하나가 날려줄 시간을 잠깐만 주세요. 예. 자 여러분 하여튼 11월 12월 이렇게 처음 만나서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이제 과목에 대해서도 좀 낯설었고 저에 대해서도 낯설었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여러분들? 아 이제 좀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저 얼굴 바깥에서 보면 이제 참 이렇게 이제 누군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익숙해졌고 목소리도 익숙해졌고 이제 세법도 어떤 건지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순환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 12월 달 고생하신 쭉 고생하신 여러분이요. 다음 새해에는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자, 그래서 요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또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